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PD 하면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잖아요. 둘 중 누가 더 훌륭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둥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만의 얘기를 들어보는 상만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미래의 예능 PD를 꿈꾸다. 예능 PD 지망생 박준규 씨와 이정빈 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언제부터 이 PD라는 직군을 꿈꾸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방송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걸 넘어서서 기획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국 활동이나 학보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저만의 기획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D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방송국, 네. 중학교 때도 방송국, 네. 고등학교 때도 방송국, 대학교 때도 방송국. 야. 야, 사관왕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사회인이 되어서도 방송국. 그러고 싶습니다. 그냥 방송 그 자체가 되겠다라는. 그러면 혹시 그렇게 기획하는 게 재밌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영상을 담당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좀 잘 편집해서 보여주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뿌듯함을 주니까 그때 좀 만족감이나 효능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박준규 씨 왜 PD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릴 때 그냥 TV가 친구였어요. 저는 예능을 사실 그 누구보다 많이 봤다라고 좀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PD라는 꿈을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만의 이유를 대자면은 저는 주위에 좀 막 재밌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좀 그 친구를 돕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뭐 그런 선거 광고나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봤어요. 아, 나는 뭔가 좀 재밌는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해주는 일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키운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골라나 좀 잠깐 뭐 조연출 같은 활동도 해본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 너무 좀 행복했어요.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일들이. 요약하자면 고등학교 때 럭키 괴벨스였다. 괴벨스요? 두둥탁. 그러면은 PD가 된다는 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반적인 공채로 PD가 되는데 이 과정은 통칭해서 우리가 언론고시라고 얘기를 하고 우선 서류를 써서 서류를 붙게 되면은 2차 과정으로 장문이나 기획안이 나오는데 잘 봐가지고 붙으면은 이후에 이제 면접 한두 차례 붙어가지고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PD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경로도 있긴 한데 사실 프리랜서 PD분들이 현장에서는 공채 PD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경로는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두둥탁. 드라마 PD 또는 예능 PD의 주된 역할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 영상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고 미디어를 주로 소비하는 층이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PD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적으로 보면은 PD는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돼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모두 한 달이씩은 걸치는 직업이라서 현장의 총 관리자인과 동시에 조연출 같은 분들은 좀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두둥탁. PD는 근데 또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단 뒤에서 서는 직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것 같지는 않으신지. 그 조명은 결국 본인한테는 잘 안 오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연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쉬울 수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걸 너무 잘해줬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고맙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제가 기획한 방향대로 출연자분들이 잘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의 자존감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두 분이 PD가 되셔서 저를 진행자로 너무 흔히 말하는 잘하시네요. 탤런트로 써주시는 것. 두둥탁. 또 예능 PD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예능 프로 중에 가장 재밌게 본 게 뭘까요? 최근 걸 말씀드리면은 더 커뮤니티 그 사상 검증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역시 사상. 아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그동안 자란 환경이 다른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게 너무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진분들이 그런 장치 같은 것도 너무 잘 만들어놨었고 출연진분들도 그거에 대한 몰입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만약 나 박준규가 PD였다면 거기에 뭘 더 추가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거기서 뭘 더 추가한다기보다는 스피노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좀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막 흑인, 백인, 아시아인 다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더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를 좀 제일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드라마 장르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첨가한 드라마인데 저는 그래서 김은숙 작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나 도깨비. 미스터 도깨비. 선샤인이나 그런 작품들 되게 인상 깊게 보고 나중에 조금 생각이 깊어지고 이러면 울림을 전달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능은 그럼 혹시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예능은 어렸을 때 전 런닝맨을 봤어요. 아. 1박 2일 무한도전은 그때는 못 봤는데 크면서 무한도전이 정말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조명하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는 말씀이신 게 재밌는 거에 플러스 이런 메시지까지 있으면 전 더욱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요즘 시기에는 그게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예능이 재미를 추구해야지 괜히 메시지만 담으려고 하다가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개나 서사를 보여준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 커뮤니티 보면은 사실 정말 논쟁적일 수 있는 출연자나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그런 서사를 잘 담아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PD 하면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잖아요. 둘 중 누가 더 훌륭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열을 가릴 수가 있나요? 비교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영석 PD님은 질서 속의 무질서인 것 같아요. 만드는 장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흥행 공식에 맞춰서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뭔가 좀 장르적인 변주를 줘요. 반대로 김태호 PD님은 무질서 속의 질서? 만드는 것들을 보면 되게 좀 독특하고 좀 신선한 발상의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되게 좀 꼼꼼하게 질서 있게 만드는 느낌이 좀 듭니다. PD로서 나중에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설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소설들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컨텐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꿈꾸는데요.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로. 최근에 한번 또 재밌게 읽은 거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소설책도 좀 드라마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규님은 과연 어떤 예능을 만들고 싶으신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OTT에 내는 예능 프로그램 언젠가 연출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네. 크게 제약받지 않는 왜냐면은 제가 TV 예능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그런 걸 만들 때 좀 기존의 틀에서 살짝씩은 벗어날 수 있는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예능하면 빠질 수 없는 퀴즈 타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죠. 빈수레가? 아, 요란하네요. 빈수레가 요란. 오케이, 정답! PD로서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예능을 잘 안 봐요. 저는 제가 만약 PD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예능 시장을 적어도 10년, 20년 더 늘릴 수 있는 PD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다.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앞을 내다보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포부가 대단하네요. 되게 건방진 소리 같긴 하다. 아닙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또 이제 정빈님의 출사표 한번 또 저 들어볼까요? 너무 멋지게 저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조금 높여주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일부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들을 높여주는 PD가 나중에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저도 다시 할게요. 저도 그런 문턱을 낮추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주워먹기.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멘트까지 주워 너무 먹으시고. 배고파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 만나보니까 어때요? 저부터 하면 5점입니다. 오. 5점 만점에 10점. 그래, 5점이었고 5점 만점에 10점. 사실상 마이너스 5점 아닌가요? 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이분의 평점도 좀 궁금합니다. 맨날 카메라 뒤에서 저를 그윽하게 흐뭇하게 바라보던 사람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왜죠? 만점을 주고 싶은데 1점은 제가 배고픈 관계로.
원래 사람이 배고프면 야박해진대요. 카메라 끌래요? 두둥박. 멘트를 하자면은 가까이 보여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두둥박. 오늘 또 이렇게 상만사 PD 지망생들 모셔놓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올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고 미래 PD님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